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은숙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은숙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촌진흥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농업 인력 육성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554만 5천 원이 감액된 8억 6,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을 위한 학교 4H 활성화 지원 사업은 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 예산은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촌 지도자 회원 역량개발사업 지원 사업비 2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 사업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관광 육성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008만 원을 감액한 4억 3,7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체험 홍보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657만 3천 원을 감액한 2,0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비는 옥종 딸기 체험 행사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행사 시행 불가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여 딸기 체험 행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 생활자원 육성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830만 8천 원을 감액한 3억 5,1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향토 식문화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향토 식문화 쿠킹 클래스 지원 사업비 중 군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 교육농장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8,869만 원이 증액된 185억 4,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억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흔촌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비는 시설 부대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장 채용을 위해 시설비 일부인 576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부분입니다. 악양 4개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기촌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7,960만 원을 증액한 9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기정액 대비 8,760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407페이지) 그 밑에 하단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제로빈데 그 녹차 상품은 숙박시설 지원 사업에 기존에 800만 원에다가 116만 원을 삭감해서 684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녹차 다기 보급 이런 겁니까? 410쪽 지금 예산서 407페이지요. 407쪽 보셨습니까? 예. 네, 하단 부분에 네, 녹차 향품은 숙박시설 지원 사업. 예, 이 사업은 우리 민박 농가들에게 사실 이제 올해 차 엑스포가 사실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년으로 밀렸지만 민박 농가들의 숙박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 엑스포 기간 중에 오신 분들 녹차를 좀 즐길 수 있도록 민박 농가에 이제 닭이 세트를 저희가 구비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는 25개소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보급이 됐고요. 올해는 하반기 때 13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박업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전체 상당히 많은데 282개 정도 됩니다. 화계에서 민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녹차 닭이 세트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게 얼마짜리를 보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만에서 5만원짜리를 할 거라고 계산하고 예,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좀 무림기를 이렇게 좀 보편화되어 있는 것, 우리 개량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B컵에 쓸 수 있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급하는 게 안 나갈까? 좀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안 나갈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세트를 보급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차마 숙박하는 분들도 차를 처음 접해본 분들은 거기 주인이 차까지 이렇게 내놨으면 정말 다행인데 차는 또 안 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 예. 4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중간 부분에 보면 정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을 정액을 합니다. 예, 이게 정액하는 이유가 오페 처리 시설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예, 오수 정화조 설치 예산이 약 1억 500 정도 추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을회관 조성하는 거는 별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 조성 사업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추진위원회 또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기본 계획이랑 시행 계획은 마을회관 신축이었는데 중간에 경로당 또 신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마을회관을 다시 또 변경해서 지어달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업무 추진이 좀 힘들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일단 주민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지침에 위배될 수 없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지혜를 있는 대로 끌어모으겠습니다. 끌어모으고 협업해서 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그러실 분인데 네. 과장님 수요자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아예 안 된다고 딱 자르십시오. 이게 지금 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부지가 일부 이제 국유지가 국유지 이제 일부 국유지 그러니까 사실 수 있습니까? 불화받을 수 있습니까? 국유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든지 예. 그분들에게 그럼 기다려달라. 국유지 이렇게 불화받아서 이렇게 당신들이 해주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라고 딱 대답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 그게 조금 열심히 고생하시고 잘못하면 성과를
그만큼 예산 투입한 게 성과가 안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뭐를 보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 그러니까 좀 잘 지혜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410쪽에 예. 그 지금 우리 생활 개선에 보면은 음식도 해가지고 유튜브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시던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생활 개선 그 과장님 그까지는 생활 개선에만 계속 이렇게 그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요. 거기 이제 농민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5개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그 전통 음식 연구가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도 한번 북천에 한 2천만 예산으로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업을 하신 것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 하면 전통 음식은 김치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우리 하동군의 전통 음식을 연구를 해서 레시피를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하동에 전통 음식 연구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동 전통 음식 연구회를 예. 갖고 계시다고 예, 제가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그 회원들이 모였을 때는 간에서나 도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생활 개선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그 과장님께나 다른 게 있다면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나니까 관심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애초에 우리 하동구 북천의 음식이 다를 것이고 하동읍이 다를 것이고 옥종이 다를 것인데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이 해 먹었던 음식을 갖다 이렇게 하면 연구를 해서 우리 밥상 내고 아니면 또 다른 타지에서 와서 해보면 우리 그 뭔 밥상입니까? 삼포밥상. 예, 삼포밥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이 관심 밖으로 물러났다는 거는 우리 간에 조금 그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고 그 우리 하동 전통 없이 회를 어떻게 챙겨서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연구를 해서 우리 하동군의 음식에 또 타지에 와서 하동군의 음식은 이런 기구나 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최근에 제가 그 하동 전통 음식 연구회가 제가 이제 그 한 분을 대표 되시는 분을 이제 거론하긴 좀 그런데 예. 저희 그 조리 실습실을 좀 이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오셨습니다. 네. 농산가공지원센터에 조리 실습이 예. 잘 이제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얼마든지 생활개선 아. 회원들 하는 교육하고 날만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수도된다는 의사를 제가 필요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한테까지는 요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벽을 쌓거나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분들은 누구나 거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 간에서는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협조를 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쨌든 간에서 오해가 안 사고 같이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408페이지에 농촌 관광 활성화 감성 마케팅 상품 개발 좀 봐주시면 이게 제가 예산서를 맞게 나와 있는 거. 요 밑에 네잎클로버 감성 마케팅. 네네. 예. 그게 그러니까 1,997만 5천 원인 건가요? 일반 운영비랑 재료비랑 합쳐서 아니면 9,975만 원인가요? 밑에 지금
감성 마케팅 상품 개발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지금 예, 예, 저한테 예. 물어봐 주신 네, 겁니까? 네, 네. 전체 예산이 1997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52만 5천 원이 삭감이 나머지 1억은 그 예를 들자면 지금 9,975만 원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1억 원은 제가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관광 활성화 감성 마케팅 상품 개발에 예, 지금 1,997만 5천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52만 5천 원이 삭감이 돼서. 네, 예. 일반 운영비에 332만 5천 원.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에 665만 원. 예, 예. 나머지 1억은 1,000만 원. 예,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건지. 1997만 5천 원이 원이 맞는 겁니까? 예산입니다. 이게 그럼 어디에 재료비에 더 들어가나요? 이건 이게 이제 인건비가 일부 지금 이 예산서에 빠져 있네.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으셔서 그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그 기간제를 써가면서 또 이게 뭐 아니면 이게 도에서 우리가 뭐 몇 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뭐 제가 저도 성격이 좀 솔직한 편이라서 예. 이 예산은 이제 전임 군수님께서 네이트로버를 이용해서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어쩌면은 옥종 어떤 그 딸기 체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옥종 농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옥종에 있는 딸기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뭐 그렇다고 크게 차이는 저는 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 하동군에 필요한지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가감하게 이번 어차피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는 가감 없이 빼서 다른 곳에 우리가 더 필요한 곳에 하동구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406쪽 한번 보시죠. 네. 휴경지 활용 소득화 선도단체 육성. 예. 제가 한 25, 6년 전에 농사 지을 때 하동군에서 제일 많이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7만 평 그때 지었는데 깔대밭을 휴경지를 밀고 이렇게 열흘 가까이를 공사를 해서 벼농사를 생산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면이나 군에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하셨는지 어떤 그런 포상금을 주시더라고요. 군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네네. 이 휴경지 활용 이 부분이 네. 농촌공사하고 같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사업은 실제로 이제 우리 농업 학단체 중에 부계농업 경영인회에서 매년 비어 있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가을에 이제 배추를 정식해서 그걸 이제 키워서 이제 김장철에 이웃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배추를 나누는 그런 일종의 사회 환원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노력을 이제 기계 인력 다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매년 이제 본인들 활동에 조금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은 농업 관련 지금 프로테지로 보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전체 60% 예. 상회합니다. 농자 청아지 대본이라고 지금 우리 국민은 아마 농촌 관련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활성을 잘 시켜가지고 물론 정부 지책상 쌀 재배는 이렇게 좀 규제를 하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경지뿐만 아니라 농촌공사가 어떤 매입 내지는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쌀농사 외에는 아주 그 우량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또 면에 어떤 그런 법인 단체든지 어떤 개인 단체든지 이렇게 좀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네, 농업소득과장 문호명입니다. 항상 그 농정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최민경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1쪽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수입은 1억 4,897만 4천원 정액한 1억 9,89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812만 2천원 정액한 42억 7,60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은 취나물 액화탄산 공급 기반 시설 설치 시범 1억 4,897만 4천원 정액한 1억 9,897만 4천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세계사업에 7억 6,402만 4천원 정액한 21억 7,4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원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미신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금은 시설원의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5,457만 1천원 정액한 3억 3,61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2, 383까지 도비 보조금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외 6개 사업에 2억 2,952만 7천원 정액한 17억 6,5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804만 4천원 정액한 147억 4,12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농업개발시설 현대화에 7천만원 정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직불제 마을단체 지원은 학정 내시 사업비 변경에 따라 5,100만원 감액한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관리 운영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 3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1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7,24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의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1억 914만 1천원 정액한 20억 31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좋은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미선정으로 2억 1,4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취나물 액화탄산 공급 기반 시설 설치 시범 사업 1억 4,89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봉감 홍보 판매를 위해 악양 대봉감 축제 지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그 414페이지 평산리 친환경 황금 들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아트 그 조성이 아니고 그냥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는 들판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 그 왜 벼를 깎아서 아트 들녘을 만드는 예산인가요? 아트 들녘은 아니고 친환경 들판 조성하는데 네네. 네, 들어간다. 아, 네. 그리고 지금 428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악양 대봉감 축제가 다시 이제 그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동기가 뭐 있나요? 군비 2,6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들어오게 된, 다시 축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아, 예. 이런 축제가 소모성 축제는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일반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판촉 차원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매년 농산물 판매액이 2020년에는 한 7,280만 원 판매 예. 실적했고 뭐, 작년에는 한 네네. 900만 원.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 일단은 악양 대봉감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지만, 다른 어떤 면단이나 그 민날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뭐 약간, 뭐,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아, 그래? 그럼 다시 축제. 식이 아닌,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올해 지금 벼이 출하가 되면 우리가 수소가 되면은 20% 정도 쌀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농민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쌀로 유명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천이 사실 제일 고급화 쌀임에도 불구하고 20%를 할인해서 지금 조합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쩌면 경쟁도 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저는 이렇게 뭐 악양 대봉감 뭐 어떤 모구이 정에서의 축제보다는 올해처럼 이렇게 뭐 내년에는 어떤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지 뭐 가격이 하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동군에 우리가 농업인이 거진 60%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우리 하동군에서는 우리 소에서 또 과에서는 그런 어떤 혹시라도 모르게 닥칠 어떤 농작물들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민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축제 예산이나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마련을 하셔서 그때그때 즉시에 올 가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악양 대봉강 축제가 어떤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동쌀 한 대씩 뭐 지인한테 보내주기 행사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도 받고 농가도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의 하동쌀을 판매도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대안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공감을 살 수 있는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행정이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가을에 있을 어떤 변농가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이미 지금 예산이 나와 있으시니까 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행정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의회에서도 돕고 저희가 그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동군 의회도 협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하단 부분인데 시설비의 지역농업개발시설 개보수 사업에 기정예산 플러스 7천만 원을 해서 2억 원을 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역농업개발시설 개보수. 네, 우리 꽃묘 생산하고 또 이렇게 지역 특산물 뭐 이렇게 재배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1억 3천은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그 2천만 원씩 3씩 해가지고 6천만 원 들었고요. 유료온실 개보수 한 대 3천만 원, 또 지역농업 개발 시설 개보수하는데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하는 사업은 그 이제 유료온실에 양액과 간수 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 설명서도 없고 해서 네. 궁금해서 했고 414페이지 보시죠. 황금들판 허수아비 전시 3,997만 5천 원. 이게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허수아비. 그 농민의 단체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 제작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가 시원이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떻게 흘러오고 있다는 걸 대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용역을 줘서 허수아비를 만든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 또 이제 볼거리도 있고 또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할 얘기 없어요. 뭘 그 볼거리를 다양하게 해요. 허수아비 보러 관광객이 옵니까? 허수아비 보러 관광객 안 옵니다. 황금 들판을 보러 왔다든지 동정호라든지 최참반댁에 왔던 분이 그냥 허수아비 서져 있고 축제를 한다니까 막연하게 한번 가보자 해서 나오는 것이지 허수아비를 보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허수아비 축제 우리 이거보다 훨씬 큰 것들이 너무 많죠. 한평이니 뭐 이런데 조금 한번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416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로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이 한 개도 없어요. 기정액이 한 개도 없는 게 22년도 본예산에 12억이 있는데 기정액이 없는 건 이게 목변경을 해서 이렇죠. 이게 이제 그 국비로 내려온 돈이 있는데 국비 보전금은 이제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2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도비로 또 내려오는 사업이 돼서 별도로 그리 부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래서 총 합은 1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 그러니까 좀 볼 수 있게끔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보면 이 예산서대로 보면 기정액이 없잖아요. 국문과장님 답변은 15억 정도 됐다. 그 부결 못하면 15억 정도라고 그랬죠. 네. 여기 의원님들이 누가 15억 된 걸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찾아내요. 본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기정액이 얼마 정도 됐다라는 것들을 여기 기입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게 목변경 시켰나 목변경 시킬 때 이랬나 했더만 결국은 국도비 예산이 붙어서 기정액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3억 1,500만 원은 이 국도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도비로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사업을 군비 2억 5,200만 원 이건 뭐죠? 도비 6,300만 원 플러스 군비 2억 5천. 방금 군비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속기록 한번 내려볼까요? 방금 군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군비가 없어서 여기 기정 안 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방 이전 재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앞에 12억은 이렇게 군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는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도비 지원 사업에 그리고 별도의 부기로 올린 겁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네. 도비 6,300만 원에 군비 2억 5,2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3억 1,500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부분 같기는 한데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에 12억이 편성된 거는 예. 국비 보전금 5억 5,3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군비 6억 4,900만 원 그래가지고 12억 돼 있고요. 예.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도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내려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은 6,300만 원인데 군비도 2억 5,200만 원이 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전부 다 도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비를 주다 보니까 군비가 지금 매칭된 것이고 네.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우리 군비가 이거 몇 천만 원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럼 규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좀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상에서는 이렇게 뭐 유기질 비료 지원이 3억 1,500만 원밖에 표기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런 거 같죠? 네. 그래요. 이제 다음 그 예산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보고 한눈에 보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전체가 12억 정도 되었구나. 그래 12억 정도는 되어야 하동군 전체가 커버가 될 건데 3억 천,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본 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좀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민현 의원입니다. 그 414페이지에 좀 전에 그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그 병사리의 황금들판 허수아비 있잖아요. 네.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허수아비를 좀 아무 때나 만들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 민의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볼거리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 네. 그러면 좀 만들 때 하마평에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우리가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좀 하마평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만들어 보세요. 무슨 점쟁이집도 아니고, 막 이상한 아줌마라든지 막 이런 거 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저녁 되면 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하마평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저 사람이 저 누군데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영 그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재미가 나게끔, 좀 그렇게 좀 제작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신경 써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김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성 의원입니다. 417쪽. 백년 재배단지 농지 임차 절감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진교 100년 우리 도라지를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그 생산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590만 원은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곳에 가보았을 때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연꽃 단지가 쭉 되면 좋겠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가운데 벼농사를 짓고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사실 있어가지고 누가 보도를 해도 모양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 검토하셔서 이왕 할 때 한 뜰에 다 같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 볼 때에 외부에서도 사실은 말씀하시고 동네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일관성 있게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16쪽 유기질 비료 지원. 예, 1년에 우리 군에 몇 톤 정도나 이렇게 좀 보급이 됩니까? 아니면 몇 포대? 이게 신청을 받아보면 한 29,000톤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 70% 수준에서 그리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우리 군에서 혹시 지원되는 거는 몇 프로나 됩니까? 한 19,781톤. 아니. 포대수로 우리 군에서, 네. 군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포대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외지에서 오는 거 말고. 군 자체 비용은 없고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축산 농가들은 사실은 분뇨 처리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해 내지는 그 외 인근 아니면 저 멀리서 퇴비 공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물론 뭐 이윤이 남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산 농가들의 애로 좀 해결하고 또 질 좋고 질 좋은 양질의 퇴비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 번 정도 지금 남해는 있죠. 퇴비, 원장님, 남해, 제가 잘 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확인한 결과는 남해는 역시 남해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이제 퇴비 공장은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좀 구상을 해보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416쪽 네. 저 밑에 공동 살포비 살포비는 지금 해마다 지급되는 그 면에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살포비는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포당 800원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수요자, 농가 희망하는 거 수요자서 받아가지고, 11월 내지 12월 달에 살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예.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 예산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자료 요구에 있어 자료 부족 부분과 보충 질의를 위해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 도시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유석 의원입니다. 일일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특화산업과를 상대로 아동야생차 박물관 유물 구입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 들어온 거 보니까 예산이 되면 1억 원 중에 500을 감하고 예산이 되면 9월 달에 구입 물품 선정 및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1일 달에 유물 구입 공고 게시 및 주요 경매 사이트를 통한 구입을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먼저 이거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지 대충 계략적인 것들 물품 내역이 있어야 이게 예산을 성립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산 성립하고 나면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요를 하면 뭐 청자 주전자를 산다든지 백자 다기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이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돈은 9,500만 원 주면 내 맘대로 해볼게.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추가 자료 요구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에 1억 원은 미리 일단 그 예산을 책정돼 있었고, 이번에 예산 중단 차원에서 그 예산 중에 5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그게 이제 이번 이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유물 그 계획을 당초에 예산 수립되고 나면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박물관 개관 준비하고 등등 해가지고 아직 그 예산, 유물 확보 계획을 아직 수립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구입할 유물 안을 초이선사나 추사승 관련 유물, 아니면은 그 찻자리가 들어있는 그림, 고미술품 중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해놓은 부분이, 하나는 일반 공고를 통해서 구입하겠다. 또 하나는 경매 사이트를 해가지고 구입하겠다. 두 가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서 죄송한데, 일반 그 공고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초이선사에 대한 뭐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그걸 사이트에 올리면 금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진위 여부라든지 또 뭐 이게 적당한 가격이라든지 연대가 맞는지 뭐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감정을 또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 사이트라는 거는 우리 고급 미술품 경매 사이트, 그러니까 저 옥션 같은데 이게 의뢰를 하면 옥션에는 이미 그런 물품에 대한 진위라든지 어떤 감정의 여부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의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주니까 우리가 일반 공고를 해서 유물을 사는 것보다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더 안전성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 단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공고 또는 경매 사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해가 됐고, 혹시 국장님은 보성박물관 다녀와 보셨죠? 예. 보성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이 예. 전부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 예. 저희 그러면 하동박물관은 지금 아직 그 개장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개장은 했습니다. 예. 그 야생태 축제 때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거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예사님이 조금 바빠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하지 못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고 나면 9월 달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려고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는 전부 하동군 겁니까, 이제? 네, 지금 저희들이 유물 정도는 또 전체 유물 중에서 한 100여 점 이상은 저희들이 진품에 가까운 그런 유물들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등록할 때에도 저희들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한 30여 점 구입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개인이 자기일 거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서로 조금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올릴 때 충분히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가 산업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당 정영섭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를 상대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또다시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미래도시 자문단 참석수당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받습니다만은 답변서를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21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 훈련 제 200호 기획예산과
134869 21년 9월 2일 22년도 기준 및 기본경비 편성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 편성 기준이라는 게 여기 공문이 있네요. 그 22년도 기준 및 기본경비 편성 계획 통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지침을 내려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회의 참석 수당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수당을 갖다 넣은 거예요. 보니까 일반 2월에는 기본료 10만 원에 초과 3만 원, 기본 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초과하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하나여 지급한다. 이게 또다시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법령상 자문료 지급 세부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결과 인재개발은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심사수당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심사수당 해가지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 신뢰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신뢰 가격으로 본다면은 우리 기술사 같은 경우에 39만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문수당을 갖다가 얼마 주면 되겠느냐 보고 이제 행정안전부에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과장님 지금 이미 추가 자료를 보면 회의를 진행했죠? 예, 예. 예산 어디에 있어서 지급했습니까? 우리 위원수당에서 일단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목 변경을 하셔가지고 쓴 겁니까?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사무관리비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좀 많았다, 그죠? 아닙니다. 일단.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없었으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도시 미래도시 자문단 참석자 수당 주는 게 좀 만만치 않았을 건데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3회를 했는데 사실상 참석 인원들 한 7명, 5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당 보면은 한 100만 원에서 대략 한 20, 30만 원 들어갔을 정도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원의 수당이 좀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따질 일 아니고, 그러면 그 이원 중에, 예. 변호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라는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등으로 보면은, 건축사와, 건축학 박사들,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 그리고 기술사, 도시계획 기술사, 그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4분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등이라는 딱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죠? 건축사와 같이 봤을 때 그렇다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의회 의원님들이 뭐고 전문가들이 계시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원에 참석하면 1원도 못 받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해도 1원도 못 받아요. 예, 맞습니다. 대학 교수는 어떻게 받을까요? 그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대학 교수는 강의라거나 위회 강의라거나 위원회 참석이라거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는 아니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원회에 참석하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석하라니까 참석하는 것이고 예, 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원회 안 가고 싶어요. 가봐야 수당도 안 주는데 왜 가서 그 머리 쌓고 2시간, 3시간 앉아있단 말입니까? 좀 교수 같은 경우는 특수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석사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왜 안 주냐고. 근데 그 등이라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예, 그렇게 다음에 대답하셔야 돼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등이라는 게 여기에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한 세부 지침, 세부 집행 지침에 의하면 예. 심사수당은 딱 이렇게 해놨어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과 같이 해놨는데 그 등이라는 게 누구냐고요. 그러면 의회 의원도 전문가니까 그 등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왜 못 합니까? 과장님도 참석하시면 과장님 건축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시죠? 왜 안 받느냐고요? 그 등에다 넣으면 되는데.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대학 교수들은 뭐 각 분야의 전문가로 다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만은 이 변리사 등이라는 거에다가 넣어서 20만 원씩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좀 더 질의응답을 갖느냐 하면 이번 예산서가 추경이 전부 간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92억 정도 간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이원회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만큼 이원회 수당을 많이 받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평균 한 7만 원 정도 받죠. 이원회 참석하면 평균. 지금은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다행인데 그래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 운용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문단의 존재 여부가 용역 전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용역이 이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급하니까 이런 자문단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만 예를 들면 회의가 잡혀 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급하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심려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거를 10회로 중하하고, 예.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후한 대접을 해드리는 거는 그만큼 하동군에 새로 바뀐 어떤 군수님이 하동군에 바라는 방향이나 시각이 도움을 주고 싶은 방향이 강렬하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자문단을 10회로 해체가 되시든지 용역 전까지라고 구두로 박아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용역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이분들의 자문이 아무리 10회 동안 이분들이 다시 하동에서 10회를 하는 동안 사시면서 하동을 연구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땅을 파고 하시면서 알아보지 않을 바에는 용역을 전문가한테 주는 게 훨씬 빠르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란 오해도 받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4명이 준하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 6명의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의 어떤 배제함에 있어서의 어떤 지급되는 수당은 차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차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아직 3차는 지급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1, 2차는 지급이 되셨을 것 같고, 3차 같은 경우에는 1, 2차랑 다르게 회의 시간이 3시간을 넘었습니다. 그건 3시간 반이죠. 4시간 정도인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좀 더 심려를 기울이셔야지 앞으로 저희가 감사할 내용들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꼭 한번 저도 챙겨볼 거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다른 위원회 분들도 교수 전문직을 준하시는 위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예를 들면 똑같이 할 수 없다는 저희가 예산사 그러면은 자문단이라도 초가 지금 보면 최초 1시간에 10만 원, 초가 4시간마다 10만 원입니다. 그 10시간 예를 들면 산을 오르고 진교를 갔다 어디를 갔다 하동을 갔다
하시다 보면은 너무 이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시다가 시간을 뭐 한 대여섯 시간 썼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회성으로 예. 표가 1회 한해서만 예, 예. 지급을 한다라는 위원회에 준하는 똑같은 자를 대주셔야지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보면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열심히 시간 내서 나와주시는 분들이 그 10만 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돈을 받지 않고서도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는 하동구민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위원회 어떤 위원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 자문단도 그 준하는 거를 하셔야지 저희는 물론 투표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을 뽑았지만 자문단장님은 저희가 뽑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열이나 저희가 심사나 이런 것들은 뭐 하던 국민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아주 야무지게 할 테니까 이분들한테 얼마나 정책을 맡고 얼마나 많은 이 힘든 하동에서 경비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그 강조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승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보시죠. 예, 2021년도에 증조도시계획도로 중로 3-4. 예, 맞습니다. 예, 요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 며칠 전에도 지금 진교면에 시장 통해서 서포방면 그 사거리에서 사고 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 예, 예. 그 사실 아마 하동군에서 제1번지 사고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운영 로타리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 말씀을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그 추진은 혹시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 그 도시 건축가에서는 그 로타리 부분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건설계 동가 쪽에서 로타리는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계 동가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하동군 전역을 돌아보아도 예, 아마 과장님이나 그 외에 모든 분들이 지나시다 보면 거기는 항상 지나갈 때 진짜 신중을 배워야 되고 저도 그 지역을 늘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운전자지만은 정말 지날 때마다 이렇게 참 정말 조심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지금 중로 3-4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원성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 소통하는 우리 실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 전체를 봤을 때 우선순위 정말 먼저 여기는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예, 지역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할까요? 그럼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에 실시된 개수 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강희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희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2년도 제2회 초과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 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는 군의 재정 여건상 건전성 확보는 필요하나 국민을 위해 행정에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조직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개수조정 사항은 없으며 2022년도 제2회 초과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를 선포합니다.